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빠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엄마가 책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사실 너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있는 기억은 그것뿐이었어요. 어릴 때 제 책장엔 엄마가 사주신 백과사전 시리즈와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또 100점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누굴 닮긴 치아빠 닮았지. 그런가? 사실 난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살아서 그 사람의 책을 좋아하긴 했지. 쉿! 조용히 안 해? 아빠가 말하는 그 사람이 엄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엄마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발작하듯 화를 내셨습니다. 더러운 것. 너 버리고 새빵 사는 총각이랑 바람났잖아.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물으셨어요. 너도 기억나지? 그 총각. 네, 똑똑히 기억해. 네 엄마는 그놈이랑 바람나서 너랑 아빠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자라는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집 새방에 허여멀건한 대학생형이 살고 있었는데 백지장처럼 마른 사람이 저만 보면 잘 웃고 참 잘해줬어요. 과자 먹을래? 그 형은 저를 볼 때마다 과자를 사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는데 꼭 손을 잡고 함께 슈퍼에 갔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와 그 형을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었어요. 그런 기억 때문인지 아무리 할머니가 엄마와 새빵 사는 형이 바람이 났다고 비난해도 제 기억 속 두 사람은 편안한 풍경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밉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를 그 형한테 빼앗겼다는 거고 그건 나에게 책을 사주고 읽어주던 다정한 엄마를 빼앗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저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일을 하느라 집에 늦게 오셨고 할머니는 그저 밥을 챙겨주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어요. 주로는 노인정에 나가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려 노시거나 늘 방에만 있는 저에게 종종 좀 나가서도 놀라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했어요. 주로는 책을 읽었고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길 좋아했죠. 그런 탓인지 학교에서도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단 책 읽는 걸 더 좋아하던 애였어요. 책이 없으면 교과서라도 읽었고 그마저도 지루하면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친구들에게 저는 말이 없고 늘 공부만 하던 애였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의 말에 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 엄마가 오늘 일찍 오래. 아, 왜? 우리 PC방 가기로 했잖아. 아, 나도 엄마한테 겨우 허락받았단 말이야. 야, 그럼 네가 갈래? 너 PC방 한 번도 안 가봤지?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PC방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제가 간다고 하면 저만 엄마 없는 티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엄마들은 왜 PC방 가는 거 싫어하지?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것으로 엄마가 없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과 노는 대신 착실하게 집에 오는 애였는데 어떤 날은 할머니가 저를 보며 갑갑하다는 듯 짜증을 내실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네 엄마는 애를 책만 읽게 해서 사내 자식인 나가서 놀기도 해야지. 요즘 나와보면 꼭 그 새빵 살던 그 총각 생각나서 소름이 끼쳐. 할머니는 제 1등 성적표를 기특해 하시면서도
불쑥불쑥 저를 그 새빵 총각과 비교하시곤 했어요. 조금 더 커서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그 형을 떠올려 보려고 했죠.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았지만 거울 속의 저도 그 형처럼 허옇고 빼빼 마른 남자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해 볼 수 있었죠. 그 형도 늘 방에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엄마는 그 형이 신경 쓰였던 걸까 하고요. 책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었어요. 현실에서도 사람들과 하는 교류보다 책 속의 인물들을 보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 앞에서도 할머니나 아빠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엄마 생각을 책을 보면서는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소설 읽기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소설 속에 나오는 다양한 엄마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 속에 나오는 엄마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엄마들의 심리나 선택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질문을 소설을 보며 했던 거죠. 특히 책 속에서 바람이 난 엄마가 나오면 유독 더 유심히 봤던 것도 같아요. 이 엄마는 그 남자의 이런 면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그럼 우리 엄마는 그 형의 이런 점 때문에 나와 가족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건가? 생각해보곤 했어요. 누군가 듣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생각은 제 방 안에서 저 혼자만 간직하는 비밀이었죠. 덕분에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한 모범생이었지만 마음 안에는 나를 버린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제 나름은 잘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독특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안의 상처라는 걸 어른이 돼서야 알았죠. 감사하게도 저는 22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고시에 합격하자 할머니와 아빠는 집안의 경사라며 즐거워하셨어요. 아유, 우리 손자.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책만 붙잡고 살더라니. 엄마도 참. 아유, 엄마는 우리 애 보고 나가서 놀기도 좀 하라고 엄청 뭐라고 했으면서. 그거야. 얘 엄마가 얘를 너무 책만 읽게 했잖아. 사법고시는 책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건 비로소 할머니와 아빠의 집에서 독립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걸 바라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말에 토를 달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도 잘한 게 맞아요. 뭐? 엄마가 책 읽는 습관도 들여주셨고 책을 읽으면서 엄마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얘가 뜨신 밥먹에서 금이 오기야 길러놨더니 웬 쉰소리야. 네 엄마가 널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책만 읽게 했다고. 덕분에 습관이 된 거라고요. 요즘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할머니와 아빠의 집에서 한 첫 반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가 차하셨고 이번엔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이 자식, 사법고시 붙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 할머니한테... 아빠, 저도 그동안 입 다물고 잘 살았잖아요. 뭐야? 저도 자식인데 엄마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제 심정은 이해해 본 적 있으세요? 임마, 우리가 말했잖아. 엄마는 스스로 나간 거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엄마잖아요. 덕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싸했습니다. 처음엔 축제 분위기였던 집안은 마치 초상집 같았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사법연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와서 연수원으로 들어갔는데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의 밑에서 안전하게 잘 자랐지만 한편으론 참 갑갑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후 저는 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공부만 했던 전과 달리 당차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조차도 놀란 변화였습니다. 연수를 마친 뒤 저는 검사로 발령받았고 지방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근무를 시작한 곳이 엄마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이 엄마의 고향이라는 건 연수원에 오기 위해 짐을 싸다가 알게 됐습니다. 창고에서 혹시 가져갈 만한 것이 있나 찾던 중 오래된 앨범을 찾았거든요. 앨범을 보는데 엄마의 학창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어서 찾아보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처음엔 잊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막 발령을 받아 정신이 없던 때기도 했고 이제와 엄마에 대해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러나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휴일, 저는 엄마의 모교로 향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한번 보고 올까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안에도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장을 걷는데 얼굴도 겨우 어렴풋이 기억하는 엄마가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네? 혹시 졸업생이에요? 아니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낯이 익어서. 평소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저를 보고 떠올린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다니시던 학교예요. 그래요? 혹시 엄마 성함이... 제가 엄마의 성함을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반이었는데? 예? 내가 여기 교장이거든요. 여기서 평교사도 오래 했었지. 확실히 기억이 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문학소녀였어요. 그 녀석이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식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책을 좋아했다는 말에 엄마의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애가 착하고 순했는데 보니까 엄마를 엄청 닮았네. 네, 그렇군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엄마랑 똑 닮았는데. 그게... 왜? 엄마랑 닮았다는 소리 싫어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엔 껄껄 웃으시던 교장 선생님이 불쑥 어두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깜짝이야. 진짜 놀랐네. 만약 그랬으면 나한테 늦게라도 연락이 왔을 텐데. 혹시 제자분들이랑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반 반장이 있는데 걔가 지금까지 소식통이거든. 네. 그런데 차마 더 묻진 못하겠더라고요. 어영부영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살아요? 네, 이쪽으로 발령받았어요. 혹시 직업이... 검사입니다. 그러시구나. 만나서 반가웠어요. 또 봐요. 그렇게 학교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물었다면 어쩌면 엄마의 거취를 알게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돌아봤을 땐 교장 선생님이 탄 차가 제 옆을 쌩하니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볼 걸 그랬나? 혹시 엄마의 거취를 아는 분이 있지 않을까? 후에도 잠시 내가 찾는다고 엄마가 과연 좋아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분명 그렇게 정리한 생각이었는데 또 한 달이 지나도 틈틈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제가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동기검사가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지? 어? 아니야. 그냥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뭔데?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어? 무슨.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나한테 말해봐. 혹시 모르잖아. 마음이 좀 가벼워질지. 내가 마음이 무거워 보여? 우리 검사잖아. 표정으로도 진실을 캐내야 하는 최고의 검사. 그게 바로 나야. 누구에게나 친밀하게 구는 성격 좋은 동기였어요. 덕분에 주변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유독 저를 참 잘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저는 결국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기도 하고 안 찾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은 확실한데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동기검사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배신감이 있겠지. 새빵 사는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가셨다니. 어릴 땐 큰 상처였겠지만 이제 우린 어른이잖아. 뭔가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식으로서 한 번은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엄마가 싫어하면?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동기검사의 말 덕분에 저 스스로는 정리하지 못한 마음을 완벽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엄마를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모교로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찾고 싶어서 왔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그날 표정이 엄마에 대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제자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산다는데? 분명 졸업하고 서울로 일가족이 다 이사를 갔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일한다고 하네. 나도 덕분에 알았지 뭐예요. 네. 조만간 한번 가볼 생각인데. 엄마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으셨고 저를 보면서 같이 가보겠냐는 듯 묻는 교장 선생님께 차마 그러겠다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 묻는 대신 감자탕집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그 메모지를 들고 나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손님을 가장해 감자탕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땐 의외로 마음이 덤덤했어요. 생각해보니 엄마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본다고 해서 기억은 날까 싶더라고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본 게 다일 텐데 저를 기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서 오세요. 감자탕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있던 여자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자탕 하나 주세요. 사실 차마 고개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인사를 해주신 분과는 눈도 못 마주친 상태였어요. 자리에 앉아서야 고개를 들었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다 보니 감자탕이 나왔는데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일단 먹긴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가게에 들어올 때 들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슬쩍 옆을 봤는데 그분도 손을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라는 걸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미 한참 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절 알아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떻게 내 아들을 몰라봐.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본 게 전부인데 어떻게 저를 알아봐요? 넌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 네? 엄마는 울면서 가게를 뛰어나갔고 저도 결국 먹지 못한 감자탕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갔습니다. 저기요!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뛰고 계셨고 저는 그 뒤를 쫓으며 결국 그렇게 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제야 엄마가 달리기를 멈추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돌아보는데 너무 울어서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딜 가는 건데요? 또 어딜 가는 거냐고!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처음 내봤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엄마를 향한 원망이 그렇게 큰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면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해야지. 또 그냥 가버릴 거예요? 엄마는 차마 저를 끌어안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소리도 차마 못하겠어. 저도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우리 집 새빵 살던 남자랑 바람나 나간 엄마가 뭐 그렇게 그리웠다고. 막상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더라고요. 모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마주보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울고 있으니 가관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가보니 엄마가 사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누추하긴 한데 내가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왜요? 저 감자탕 사주려고요? 사장님이 외상은 안 좋아하거든. 엄마는 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곰팡내가 진동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새빵 살던 남자랑 바람나서 나가지만 않았어도 적어도 집다운 집에서는 살았을 거란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나 버리고 갔어요?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지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시는데 도저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기함하셨어요. 얘,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계속 저 찾아왔던 거 사실이에요? 뭐?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내? 새빵에 살던 남자, 그 남자는 누구예요? 아니지, 얘가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
새빵 살던 남자랑 우리 엄마랑 바람나서 나간 거라면서요. 할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다시 감자탕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뜨끈뜨끈한 감자탕을 새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고기를 발라서 제 밥 위에 얹어주시더라고요. 계속 찾아갔었어. 너 좀 보여달라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랬겠지. 어릴 땐 아직 어리니까 더 커서 만나라고 하더니 조금 컸을 땐 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성인 돼서 만나라고 하더라고. 성인 된 후에는 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이제 와서 애 앞길을 막을 거냐고 그러는데 합격하고 잘 사는 애 앞에 나타나 속 뒤집지 말라고. 듣고 너무 기뻤어. 네가 잘 살면 됐다 싶었지. 그래서 몰래 봤어. 집 담벼락 뒤에 숨어서.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절 한 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엄마가 할머니와 아빠를 찾아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엄연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건데 아무리 자식이 보고 싶어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근데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새빵 살던 남자랑 바람나서 나갔다고. 뭐? 아니에요? 엄마는 기가 찬다는 듯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혹시 할머니가 그러셨어? 네, 전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새빵 살던 남자 혹시 기억나니? 너한테 간식도 사주고 그랬는데. 어렴풋이 기억나요. 병약해 보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아. 병약했어. 엄마가 내연남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에요? 외할머니가 늘 걱정하셨거든. 네? 갑자기 외할머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새빵 남자의 정체는 네 외삼촌이야. 생각지도 못한 새빵 남자의 정체에 저는 허무할 정도로 허탈했습니다. 외삼촌이었다고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데리고 있었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신당부하셨거든. 장가 갈 때까지 꼭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엄마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가신 거예요? 굳이 이혼까지 하고? 삼촌이 병이 생겼어. 그랬더니 아빠랑 할머니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 삼촌은 내보내든지 아니면 나까지 같이 나가달라고. 아니, 왜요? 삼촌이 아프니까 자기들 돈 들어간다 이건데. 사실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이 좀 있었어. 삼촌 치료비는 다 그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도 구박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네 삼촌도 계속 눈치 보여야 하고. 그래서 미안해. 너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네 아빠랑 할머니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대신 보고 싶을 땐 보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어떻게 그런 이유로 엄마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못 주겠어. 그럼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니, 왜 반지하에 사시는 건데요? 외할머니가 주신 돈도 다 떨어졌고 이혼하고 돈 벌면서 네 외삼촌 병수발을 꽤 오래 했어. 그럼 외삼촌은 오래 아프다 먼저 갔어.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뭐가 어찌됐든 엄마는 너한테는 죄인이야.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도 없이. 이 감자탕 엄마가 끓인 거야. 많이 먹어. 더 줄게. 그날 저는 엄마가 직접 끓여서 고기를 발라준 눈물의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도저히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 저 안 되겠어요. 할머니랑 아빠부터 만나야겠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일할 시간이라. 엄마 아들 이제 검사해요. 제가 설마 엄마 반지하 단칸방에 살게 두겠어요? 이제 막 발령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 신경 쓸 거 없어. 넌 네 일만 열심히 해. 같이 가요. 나도? 저는 결국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빠는 아직 귀가 전이셨고 할머니만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새방에 살던 남자, 그 남자는 누구예요? 새방에 살던 남자랑 우리 엄마랑 바람나서 나간 거라면서요. 비로소 할머니가 거짓말을 멈췄을 때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감회가 새로운 듯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오셨어요. 아니, 네가 감히 어딜 들어와? 우리 엄마가 왜 못 들어와요? 예, 너 네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척에 철할 줄 알았어. 그 새를 못 참고 결국 찾아갔어? 검사 됐으니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왜 못해? 누가 뭐래도 난 이 아들 길러준 사람이다.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어? 어머니,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애가 상처받는 건 생각도 안 하세요? 어쨌든 같이 나간 거 맞잖아. 어차피 안 보고 살 엄마인데 청을 떼는 게 낫지. 왜 안 보고 살아요? 엄마랑 아들인데. 너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엄마에게 딴소리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할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엄마랑 저 못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엄마는 너랑 네 외삼촌 중에 네 외삼촌을 택했어. 어머니, 제가 제 동생 새방이 살게만 해달라고, 애가 아프니까 가까이에만 두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 게 바람이야. 뭐가 달라? 이미 가정 있는 여자가 동생을 택하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어떻게 바람이에요? 동생 돌보는 게 바람이라고요? 그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어떡해요? 아픈 애를 나 몰라라 해요? 결국 먼저 갔잖아. 넌 진짜 허송세월한 거야. 할머니, 외삼촌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모르겠니? 제가 툭하면 연락해서 네 소식 묻고 자기 소식까지 전하는데. 엄마는 할머니에게도 자주 연락하며 제 소식도 묻고 본인의 소식도 전했더라고요. 엄마를 영영 못 보는 줄 알고 살았던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 보러 온 엄마를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괜히 얼굴 보여주고 가봤자 키우는 우리만 힘들잖아. 엄마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기라도 해봐라.
얼마나 골치가 아프니? 애가 징징거릴 수도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은 건데. 난 애 우는 거 딱 질색이야. 네가 얌전히 컸으니 키워준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너도 나가라고 했을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그랬냐고 저도 한마디 더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그랬으면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는 못 사셨죠. 엄마의 한마디에 할머니가 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겁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빠가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왜... 어머니, 아니 왜 수갑을... 당신까지 왔으니 잘 됐네. 당신도 와서 앉아.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야? 왜 들어오긴? 내 집이니까 들어왔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집, 우리 아들 키워주시는 몫으로 살게 해드린 걸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약속대로 애 잘 키워줬잖아. 검사까지 만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 이 집 명의 넘겨줄까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을 만나서 진실을 알고 말았네? 진실은 무슨 진실? 진실은 우리가 네 아들을 약속대로 잘 키워줬다는 거야. 약속했잖아. 네 아들 잘 키워주면 친명이 바꿔준다고.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혼할 때 받아야 한다고. 애 다 클 때까지는 못 믿는다고 안 준다고 하는 걸 어떡해.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만 해도 준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 아들 사법연수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그만 줘도 되겠다 싶었어. 당신 앞으로 주면 어차피 내 아들 거니까. 아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이 엄마 거라고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널 못 만나게 한 거겠지.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이 집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아빠랑 할머니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해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다 널 위해 그런 거야. 막말로 이혼한 네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집 가지고 튀어봐. 그럼 이 집이 누구 몫이 되겠어? 절대 네 몫은 안 된다. 아빠, 엄마는 그럴 여유도 없이 사셨어요. 지금도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고요. 이것 봐. 아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찾아갔구만. 이제라도 애 설득해서 집 찾으려고? 결국 이럴 생각이었지? 이럴 생각이면서 순순히 안 만나는 척한 거지? 내가 새빵 사는 남자랑 바람 피워서 나갔다고 한 이유도 그래서였어? 애가 날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건 엄마 생각이었어. 어차피 우리가 키울 거고 내가 재혼할 수도 있는데 굳이 친엄마한테 정 넘겨서 뭐하냐고. 그래서 애한테 상처를 줬다고? 살면서 그 정도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한 덕에 당신이 이 집 안 차지한 거고 덕분에 애도 편하게 잘 컸잖아. 그리고 막말로 이 집은 이제 당신 집도 아니지. 우리 세 식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우리 아들 잘 키워달라고 준 집이었어. 잘 키웠잖아. 검사 됐잖아. 세상 사람들 다 자꾸 물어봐라. 우리가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렇게 떳떳하고 싶었으면 정정당당하게 했어야지. 예, 우리가 정정당당한 건 또 뭐니? 애한테 절 미워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애를 사랑한 선택은 아니죠. 우리 애보다 집이 더 중요했던 거지. 비로소
이 모든 소동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한편 얘기를 들을수록 엄마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혼하고 이 집에서 저랑 삼촌이랑 살았어도 됐잖아요. 엄마가 직업이 없었어.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법적으로 양육권을 얻기가 불리했어. 그렇긴 하네요. 네 아빠랑 할머니가 널 데리고 나도 모르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 그래서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가 찾아오는 걸 싫어하면서도 이사를 안 간 거였네요. 아빠랑 할머니를 보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엄마 사이를 막았던 이유가 이 집 때문이었다니. 기는 찼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었습니다. 아니, 근데는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검사라고 유세냐? 죄도 없는 할머니한테 수갑을 채워. 엄연히 말하면 죄가 있죠. 저를 속였고 엄마도 속이셨으니까. 어쭈, 아주 나한테도 채워보지 그러냐? 채우면 어쩔 건데, 어? 맘 같아선 두 사람 다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뭐야? 하지만 키워주셨으니까 참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매달리시더라고요. 갈 때는 가더라도 약속은 해야지. 이 집 우리한테 줄 거지? 어머니, 내가 평생 네 자식 키워주면서 늙었는데 이 정도도 안 해준다고? 그러지 말고 너도 여기 와서 살아. 우리한테 집 주면 새방에서 너 살게 해줄게. 할머니는 끝까지 염치가 없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너 키우느라 이렇게 늙었는데 이 나이에 내 집 하나 없이 살아야겠니?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 갈게요. 결국 저와 엄마는 막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 엄마가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의 선택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아빠한테 그 집을 주려고 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으니까. 널 속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정없고 인색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핏줄이니까 잘 키워줬구나. 그럼 됐다 싶었어. 그 집은 어떻게 엄마 집이 됐어요? 외할머니 집이었어. 엄마가 20살이 되면서 서울에서 살겠다고 했더니 엄마랑 아버지가 시골에 있던 고향집까지 팔고 다 같이 서울로 와버린 거야. 험한 서울에 자식 혼자 떼놓고는 못 사신다면서.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산 집이야. 그런 집으로 어떻게 전 남편한테 집을 줘요? 엄마라서 가능한 거지. 나는 너만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이 짧았지 뭐니. 이제 그 집을 너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엄연히 성인인데. 전 싫어요. 엄마가 가지세요. 엄마가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 솔직히 마음 아파요. 엄마 괜찮았어. 네가 잘 커져서 그게 엄마가 살아가는 힘이었어. 이제부터는 더 큰 힘이 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집은 엄마 명의로 남겨둬요. 고민하고 있어. 그래도 약속인데. 전 엄마가 그 집을 이제라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외가였다면서요. 그럼 어떡해.
네 아버지 벌이는 예전보다 못한 것 같던데 길바닥에 나 앉아 살라고 해? 채방에 들이면 되겠네. 월세 받으면서. 뭐? 물론 절반은 농담이었습니다. 다만 엄마 집에 살면서 외삼촌을 새빵남자라고 칭하던 아빠와 할머니가 좀 밉더라고요. 그날 돌아와서 할머니 손목에 채웠던 수갑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좀 심했다 싶었지만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끝까지 저를 속였을 아빠와 할머니를 생각하니 분이 식질 않더라고요. 우선 저는 엄마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쾌적한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지방이다 보니 아파트가 비싸지 않아서 집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를 들인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 끝났어요? 네 말대로 오늘은 점심에만 한다고 했어. 근데 왜? 엄마, 제가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1시간 뒤 엄마가 집으로 오셨고 저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 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짜잔! 아니, 여긴 어디야? 네가 새로 구한 집이니? 어디겠뇨.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죠. 뭐? 엄마, 초부터 끄세요. 이건 왜 끄는데? 나 생일 아닌데? 우리가 비로소 같이 살게 된 날이잖아요. 엄마는 눈시울이 그렁그렁한 채 초를 끄셨어요. 그 뒤에 집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가구도 다 들여놨네. 엄마한테 말을 하지. 엄마도 모아둔 돈 있어. 아끼려고 반지하에 산 거야. 그 돈은 엄마가 편하게 쓰시고 아들이 구한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에,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너 크는 내내 못 봐서 남은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저 잘 자랐어요. 종종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저한테 한 가지 유산을 미리 주셨잖아요. 유산? 내가? 책 읽는 습관. 아이, 그게 내 습관이긴 했지. 나도 워낙 책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너한테 책을 참 많이 사줬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상상하고 그랬거든요. 덕분에 제가 IQ도 높은데 EQ도 높잖아요. 아유, 착한 내 아들. 다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저 책 하나 읽은 습관 준 걸 유산이라고까지 해주네. 유산 맞아요. 금수저보다 훨씬 더 좋은 유산.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그날 이후 집을 꾸미기 시작하시는데 가만히 보니 본가와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본가가 엄마의 집이 맞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일을 마치고 무거운 몸으로 돌아오면 엄마는 된장찌개며 김치찌개 등 매일 다른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엄마, 저 점심도 잘 먹고 다녀요. 힘들게 매번 새로 반찬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너한테 가장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엄마 밥 못 먹고 자라게 한 거예요? 내가 알아주는 손맛 장인이거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못 먹고 자라게 했으니 미안할 수밖에? 심지어는 제가 올 때까지 식사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바깥에서부터 안이 시끄러운 겁니다. 평소라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겠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와 아빠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엄마를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빨리 사인 안 해도! 못한다고.
내가 줄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지. 아빠는 힘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압적으로 사인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있는 힘껏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딴소리 하겠다는 거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상으로 찍어서 두고두고 가보로 남기려고요. 제 자식한테도 남겨줄 겁니다. 이렇게 못난 할아버지랑 증조할머니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훈육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뭐야? 너 당장 휴대폰 내리지 못해? 부끄러운 줄은 아시나 봐요. 전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내리래도! 아빠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엄마가 발을 뻗어서 아빠에게 다리를 걸더라고요. 엄마의 다리에 걸린 아빠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굴을 바닥에 받았습니다. 아이, 내 코! 아빠의 코에서 코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들 괜찮니? 얘, 너 미쳤어? 그러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던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시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허리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영상에 담길 정도였죠. 아이고, 아유, 내 허리, 아유, 나 죽네. 저는 결국 영상 녹화를 중단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더 아프다며 비명만 지르셨어요. 결국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휘젓고 간 집안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도 고생했다. 대체 이게 무슨 난리니? 아니, 아빠랑 할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 너 먹을 김치 좀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 알려드릴 수가 있어야지. 하여튼 우리 엄마도 참 순진하셔. 그래서 알려줬더니 대뜸 와서는 집 증여계약서를 쓰라잖아. 아까 그 모습 다 찍어놨어요. 그냥 고소할까 봐요.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그리고 그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라리 연을 끊고 살까. 그게 엄마한테도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아빠고 할머니인데 그러지 마. 부모한테 잘하는 복은 다 너한테 오는 거야. 또 네 자식한테도 가고. 그래서 그 집 주시려고요? 솔직히 저도 결국 네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엄마의 집이니까 선택도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엄마가 그러겠다면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성을 마친 엄마가 저에게 증여계약서를 내미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쓸 차례야. 네? 엄마가 아니랬어. 그냥 둬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 해결 안 하면 저 사람들은 계속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너한테 못 볼 걸 보이고 가족으로서 정 떨어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봐. 너는 그냥 고소하고 싶다고 하잖아. 이런 모습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는 게 낫겠다. 엄마가 내민 증여계약서를 보는데 증여 대상이 아빠가 아닌 저더라고요. 어차피 너 주려고 한 거니까 네 명의로 하자. 대신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집에서 지내게 해드리자. 어차피 너랑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당장 그 집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잖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빠는요? 아빠는 새빵 살게 할까? 월세 받고. 엄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난 완전 찬성. 저는 결국 엄마에게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할머니와 아빠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 집 제가 증여받았어요. 뭐? 그래서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냐? 증여는 받았지만 사실상 엄마의 집이었습니다. 엄마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같아선 자식된 도리도 하기 싫지만 안 그럴 거예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살던 대로 편히 지내세요. 용건을 말한 뒤 나가려는데 오래전 외삼촌이 살았던 새빵이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새빵살이했던 외삼촌을 생각하며 마음이 쓰렸어요. 내 외삼촌이어서 저만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고 간식도 사주고 그랬구나 생각하니 마지막을 못 지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 주 주말 저는 엄마와 함께 외삼촌의 유골함을 안장했다는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이혼하고 외삼촌이랑 같이 고향으로 온 거예요? 외삼촌이 어릴 때 자란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랑 좀 멀어지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기가 집값도 더 싸고 일 구하기도 쉬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엄마랑 내가 이렇게 연결된 줄도 모르고 실은 엄마의 보호 아래서 자란 거네요. 엄마의 집에서. 그나마 그게 나한테는 위로고 안심이었어. 처음으로 삼촌의 나무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삼촌, 저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쩐지 할머니랑 아빠의 말을 듣고도 삼촌과의 기억이 참 따뜻했어요. 그랬어? 네, 생각하면 참 따뜻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외삼촌이셨네요. 마지막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라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삼촌은 그저 네가 잘 지내기만 바랬어. 늘 미안했고. 왜요? 자기가 너한테서 엄마를 뺏었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삼촌의 이름이 붙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랑 저 이제 같이 살아요. 어때요? 보기 좋죠? 돌아오는 길 엄마와 약속했습니다. 외삼촌 나무도 자주 보러 오자고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솔직히 아빠와 할머니는 자주 뵙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종종 용돈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도 가고 평소에도 산책도 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일상을 공유하는 중입니다.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생활비며 용돈은 직접 벌어 쓰실 거라고 고집을 피우시네요. 그 돈으로 저한테 먹이고 입히시는 게 요즘 엄마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척 바쁘지만 엄마가 취미 생활도 좀 하실 수 있게 집에 일찍 가야겠습니다.